빚에 몰린 딸은 아버지의 낡은 목욕탕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님도 거의 없는 동네 목욕탕 낡은 타일은 군데군데 금이 갔고 보일러는 툭하면 말썽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하루 전 딸은 먼지 쌓인 17번 사물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물함 문에는 바랜 이름표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정순. 10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목욕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은 고집도 자존심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목욕탕의 이름은 정화탕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 오래된 약국과 떡집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목욕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5시만 되면 굴뚝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골목 어귀까지 비누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손님은 하나둘 줄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집집마다 욕실이 좋아지면서 정화탕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동네 할머니들이 되었습니다. 장녀 미경은 그 목욕탕이 싫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목욕탕 때문에 늙어가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 박영수는 78이었습니다. 무릎도 성치 않은 양반이 새벽마다 보일러실을 오가고 물때 낀 바닥을 직접 문질렀습니다. 미경은 볼 때마다 속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손님도 없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보일러 수리비까지 다 빚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수건을 접었습니다. 아직 오는 사람들이 있다.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 몇 명 때문에 아버지 몸 다 망치실 거예요. 몸 망가지는 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에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래요. 엄마 돌아가신 뒤로 더 심해졌어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이 낡은 목욕탕만 붙잡고.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미경은 더 미웠습니다. 미경도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빚이 있었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버거웠습니다. 아버지 목욕탕까지 적자가 쌓이니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목욕탕 자리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작은 상가를 짓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경은 계약서 초안을 받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정화탕 안에는 손님보다 김이 더 많았습니다. 여탕 쪽 평상에는 할머니 3분이 앉아 요구르트를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경이 왔네. 한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경은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미경에게 그분들은 그저 목욕탕에 오래 다니는 동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카운터에서 작은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계약서를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요. 더 늦으면 이 가격도 못 받아요. 아버지는 계약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판다.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판다. 미경은 울컥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빚은 누가 갚아요? 엄마도 없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사세요?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아버지 말렸을 거예요. 그 순간 목욕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들도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내 엄마라면 말리지 않았을 거다. 미경은 더 화가 났습니다. 또 엄마 핑계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에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 밑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녹슨 열쇠들이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중 하나를 떼어 미경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종이표가 달린 열쇠였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로 17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계약하러 가기 전에 저 사물함부터 열어봐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보고도 팔겠다면 그때는 내 뜻대로 해라. 미경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17번 사물함은 탈의실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잠겨있던 칸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 사물함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저 고장난 칸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 미경은 혼자 여탕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반쯤 나간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선풍기가 멈춘 채 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비누 냄새와 세월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17번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 안의 열쇠가 차가웠습니다. 철컥. 굳어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문 안쪽에 바랜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정순. 미경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오래된 목욕표 묶음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목욕표들이 고무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 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드릴 것. 춥다고 그냥 참는 분들 꼭 챙길 것. 돈 없다고 미안해하면 이미 계산된 표라고 말할 것.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욕표 묶음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엄마가 생전에 끊어둔 거다. 아버지였습니다. 미경은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그랬다. 나이 들면 몸 씻는 것도 일이 된다고. 그래도 목욕하고 나오면 하루는 사람답게 산 것 같다고. 미경은 목욕표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문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았다. 자식들은 멀리 있고 병원비 아까워 약도 반으로 쪼개 먹던 분들이었어. 내 엄마가 몰래 표를 끊어놨다. 본인 이름으로. 나중에 나 없어도 그분들 오시면 받아달라고. 미경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하면 내가 이해했겠냐. 너도 사는 게 힘든데. 그 말이 미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손님이 아니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욕표 묶음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너 어릴 때 내 엄마가 보일러실에 붙어 있느라 바쁘면 누가 너 업어줬는지 기억나냐?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주던 손. 탕 안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붙잡아 주던 손. 목욕 끝나면 바나나 우유를 반씩 나눠주던 웃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들이다.
내가 열이 나면 돌아가며 봐주고 내 엄마가 아프면 미역국도 끓여다 줬다. 우리는 너를 둘이 키운 게 아니야. 이 목욕탕 사람들이 같이 키웠다.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미경에게 목욕탕은 낡은 건물이고 빚이고 아버지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사물함 안에는 미경이 잊고 살았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과 아버지의 침묵과 동네 할머니들의 손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화탕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보일러를 켜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평상 위에 작은 바구니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17번 사물함에서 나온 오래된 목욕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늘 그렇듯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한 1,000원짜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돈이 조금 모자라네. 다음에 줄게. 미경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바구니에서 목욕표 한 장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미 계산된 표예요.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한참 미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순이가 시켰구나. 그 말에 미경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미경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너 어릴 때도 잘 울더니 아직도 그러네. 그날 정화탕에는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몰려온 것도 아니고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타일은 여전히 금이 가 있었고 보일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욕탕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말은 못해요. 저도 현실을 아니까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남긴 표가 다 쓰일 때까지는 제가 같이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곳이 사라지더라도 그냥 사라지게 하진 않을게요. 아버지는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건 한 장을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내 엄마가 좋아하겠다. 미경은 그 수건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굽은 등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있던 것은 낡은 목욕탕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노인들이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는 자리. 돈이 없어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리고 엄마가 세상에 남기고 간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경은 매주 며칠씩 정화탕에 나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할머니들 이름을 다시 익혔습니다. 누가 무릎이 아픈지, 누가 혼자 밥을 먹는지, 누가 자식 전화를 기다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평상에 앉아 예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엄마는 손이 참 야무졌지. 내가 갓난애 때 울면 우리가 서로 안겠다고 난리였어. 정순이는 늘 그랬다. 사람은 씻고 나와야 마음도 산다고. 미경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웃던 엄마가 목욕탕 김 사이로 걸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미경은 17번 사물함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이름표 아래 작은 종이를 하나 붙였습니다. 약속은 계속됩니다. 아버지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목욕탕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
뚝뚝 떨어졌고 창문 밖 골목에는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꼭 한 집에 사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내가 힘들 때 등을 밀어주고, 내가 잊고 살던 시간을 기억해주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키워내는 것이라고요. 정화탕은 언젠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월을 이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17번 사물함에 남겨진 엄마의 목욕표는 미경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 속에도 이어지는 마음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낡은 곳에 가장 따뜻한 약속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